저녁 뭐 먹을까? 저녁은 아무거나 먹어. 아, 뭐 아무거나. 리츠가 뭔지 알아? 리츠? 리츠? 리츠. 리츠? 피츠 친구 아니야? 네, 오늘은 리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츠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제도 혹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은 투자자들한테 받은 자본금이 들어오겠죠.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서 거기 위에다 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임대를 하겠죠. 누군가가 이제 임차인으로 드릴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할 건데 그 수익의 90% 이상을 처음에 주식을 사줬던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돼요. 이게 리츠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해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1960년도에 이 리츠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일본은 200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은 뭐 당연히 규모 자체가 12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리츠 시장이 갖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20조 정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120조 정도의 그 리츠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2011년도에 A리츠라는 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K탑 리츠, 트러스트 제치로, 모드투어 리츠, 그리고 올해 6월달에 상장된 이리츠 코크랩이라는 리츠 회사 5번째로 상장이 됐고요. 최근에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상장시킨 6번째 리츠 회사인 신한알파리츠가 최근에 상장이 되었죠. 그럼 왜 이런 형태의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리츠 개념을 도입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모델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사서 거기서 임대를 해주고 월세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공실률이 얼마인지, 위치나 입지가 어디고, 들어온 세입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거든요.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츠 회사 입장에서는 발생한 임대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면서 각종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리츠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국가적인 이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상장된 신한알파리츠 상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신한알파리츠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신한알파리츠라고 해서 신한금융그룹이 만든 첫 번째 리츠래요. 그래서 신한은행으로 유명한 신한금융그룹에서 신한알파리츠라는 상품을 리츠 제도를 도입해서 처음 만든 상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자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교에 있는 알파돔 타워라는 거랑 용산에 있는 더 프라임이라는 건물인데요. 알파돔 타워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판교역 바로 앞에 있고 엄청 멋있죠? 네, 요런 건물을 이제 임대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개념인데, 판교역 초역세권에 위치했고 자산가치 상승이 높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에 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천억에 샀다고 칠게요, 건물을. 근데 임대를 하면서 계속 배당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10년 뒤가 되면은 이 2천억짜리가 자산가치가 올라가갖고 4천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한알파리츠라는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기대가 된대요. 주요 임차인들을 보면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회사인 블루홀, 네이버, 우리나라 네이버 모르는 사람 없죠. 스노우, 요거는 사진 찍으면은 얼굴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주는 어플인데요. 이게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지, 워크앤올, 신한금융투자랑 신한은행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츠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매년 월세를 몇 프로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세입자로 들어와야지 리츠 회사한테도 좋아요. 입지를 보면 판교역, 신분당선이랑 경강선 W역세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은 용산 더 프라임이라는 건데, 이건 남영역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 바로 옆에 BMW 매장도 있고
이거는 신한 알파리츠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한 30%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도 주요 임차인을 보면 신한생명, KT, 유베이스, 이 콜센터 회사죠. 그리고 DB생명. 임대 비중이 신한생명이랑 유베이스가 한 50%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로는 좀 정보가 부족해요. 더 상세한 정보를 보자면 공시정보라는 탭에 들어가면 월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월간 보고서를 누르면 신한 알파리츠고 설립일은 17년 12월에 설립을 했지만 상장은 8월 8일날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산 현황은 방금 말씀드렸던 알파돔 타워랑 용산 더 프라임 이렇게 두 가지 건물에서 임대를 주고 있고요. 알파돔 타워는 신한 알파리츠 100% 자기 거예요. 지하 7층, 지상 15층이고 용산 더 프라임은 부동산 투자 회사 이 건물 용산 더 프라임이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32.9%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임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많을수록 이 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공실률이 알파돔 같은 경우 6.3, 용산은 1.1%지만 보면은 판매 시설 임대 가능 면적의 72.6% 임대 중이며 잠재 임차인과 협의 진행 중이래요. 여기 알파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회사가 들어가 있는 층 말고 밑에 임차인 판매 시설은 아직 임대가 완료가 되지 않았나 봐요.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막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가가 아직 임대가 아직 안 나간 상황인데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거는 큰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배당을 하고 19년도 6월에 배당한다는 거 보니까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 반기 배당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매달 보면은 8월 달에 이 월간 보고서를 올린 거 보면 9월에도 나오고 10월에도 나오고 그 나오는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임대 현황이나 아니면 임차인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치 회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세워서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건물을 사갖고 임대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하는 이유는 90% 이상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면 세제적인 혜택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오피스를 임대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1년 혹은 2년 이런 식으로 짧게 하지를 않아요. 보통 5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길게 하려는 추세가 요즘에 오피스 계약하는 추세고요. 매년 월세의 몇 프로를 올리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월세, 리츠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임대료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배당금도 매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이 회사의 그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그 기간을 오래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을 할 거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 된 나대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초역세권이고 IT 기업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 또 알파돔이라는 건물에 임차하고 싶은 회사들이 늘어남으로써 더 좋은 조건에 그러니까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계속 끊임없이 공실 없이 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편하고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복잡하게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물건을 판다던가 회계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가 잘 됐는지 들어온 세입자가 튼튼한지 월세가 밀리지 않고 잘 들어온지 이것만 보시면서 아까 보셨듯이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반기 배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받은 걸로 또 회사 주식 더 사면 복리 투자 효과도 있겠죠. 네, 이렇게 리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신한 알파리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 모델이 되게 간단해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쉽고 투자를 하심으로써 분기마다 아니면 월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에도 아까 보셨던 월간 보고서 보면은 편하거든요. 이 리츠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리츠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